안녕하세요. 유비전 남경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올용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번에도 부산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가 네. 방수자에 했잖아요. 센터포인트. 네, 이편의 세상 상품인데 여기도 역시 공공이에요. 공공인데 타입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이제 만들어진 거는 79하고 84 이렇게 네. 두 가지네요. 뭐 일단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평면부터. 평면 스타트. New build. 우리가 이제 요거 촬영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청약 관련된 내용은 원룡이님 홈페이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두 개 타입이에요. 그죠? 두 개 타입인데 전체 타입은 9개인데 그 중에서 79 해서 타워형 하나 있고 84 해서 판상형 하나 있는데, 요거 이제 어떤 거를 모델하우스 분석할지는 평면 우리가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대수가 일단 84가 좀 많아요. 네. 근데 84를 하려고 하니까 하도 맨날 하는 거잖아. 그리고 74를 79를 하자고 하니까 또 세대수가 좀 작잖아. 좀 아쉽네요. 아직 결정 못 하고 있습니다. 5, 4, 3, 2. 일단 뭐 평면부터 보시죠. 평면. 네. 자, 일단은 우리가 79 타입인데 타워형이에요. 그죠? 들어와서 지금 뭐 거실이 있고 쭉 그냥 복도 따라서 와서 거실, 주방, 일반적인 주방, 침실 2개 있고 침실 안방이 있고 그다음에 드레스룸 파우더. 여기가 지금 이제 약간 추세인지는 몰라도 발코니 다 없애버리네 진짜. 다 없애버리는 상태고, 여기는 아일랜드가 일단 없어요. 그죠? 아일랜드 보통 이 정도면 아일랜드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아일랜드 자체도 지금 없는 형태. 우리가 최근에 진행했던 것 중에 타워형인데 네. 아일랜드 자리에 키 큰 장 올려가지고 좀 답답했던 데가 어디였죠? 지축 이편한 세상. 거기가 네. 지축 이편한 세상이었나요? 그 지축 이편한 세상인데 거기는 만들어서 답답하게 했는데 여기는 아예 주질 않네. 그러네요. 그럼 깔끔하게 아예 그냥 이런 색상으로 깔아도 눈높이는 다 안정감 있을 것 같은. 예. 어쨌든 약간 이게 항상 타워형 같은 경우에 고리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게 너무 무난해. 그죠? 다용도실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하얀색 피난구이고 실외기실. 요렇게 지금 따로 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실외기실 같은 경우에 침실에 들어가 버리면 코너 부위가 이상하게 튀어나와 버려서 침실로 쓰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거실에서 들어가는 실외기실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인테리어성도 약간 무너지고. 근데 어쨌든 79 타입인데 들어와서 현관에 요렇게 신발장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로 들어가는 팬트리 복도장이 좀 이렇게 좀 크게 있는 거. 요게 이제 약간 트렌드 같아. 그죠? 네. 84 볼까요? 자, 84는 기본적으로 맞동풍 되는 4베이 기준인데, 여기도 역시 침실에 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면적이. 근데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치수가 없잖아요. 네. 치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 되면 치수를 제공하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저희가 지축 이편한 세상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달아줬는데 거기 보면 면적이 다 나온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지금 한번 볼까요? 네, 보죠. 와. 지금 여기서 보시면 홈페이지인데 이쭉 올리다 보면 여기 주택 평형 면적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걸 딱 들어갔더니 네. 다운로드 받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면적이 나와요. 면적이. 너무 땡큐. 와, 깜짝 놀랐어 정말. 이거 대표님께서 한 2년간 계속 제공하라.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1년인데.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건설사에서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진짜 기존에 이 정도만 해줘도 너무 좋은 거죠. 뭐냐면 기존에 있는 평면에다가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만 주고 너무 고맙다. 근데 이유 어찌됐든 여기에 이런 치수라든지 욕실 치수 같은 것들은 안 나왔어요. 근데 요 정도만 나오더라도, 방 치수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거실에 4.5잖아요. 4.5, 여기 Y가 4.5, 여기가 3.5.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요 정도 크기가 이렇게, 요 갖다 대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약간 우리가 스케일 개념으로.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방에 대한 요런 사이즈 있잖아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런 사이즈, 요런 거. 요런 것 정도는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치수를 유출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근데 아무튼 방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구 계획을 하거나 뭘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제공 안 했을까요? 이게 좀 실제와 이 제공하는 거랑 다르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클레임 약간 요소가? 컴플레인 걸릴 수 있고 피해가 왔던 건데, 대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서가네요. 박수에 칭찬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네. 아무리 스코어를 올려도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왜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 줬다니. 이게 뭐 공공이라 안 주는 겁니까, 이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 제공하라.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어. 뭐냐면 현장들마다 또 담당이 다르고 뭐 이렇게 또 시행하는 주체가 다르고 하면 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비싼 거 사는데 스펙
자체가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스펙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치수는 달라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좀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일단은 현관을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포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포베 형태로 들어가 있고 여기 맞동풍, 여기도 지금 맞동풍이 되는 형태.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보면 요새 이제 포베이에 대한 추세 중에 하나가 알파룸을 없애는 건가?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다용도실 공간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현관 팬트리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알파룸을 하나 뭐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룸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걸 우리가 침실로 쓰거나 서재로 쓰거나. 그래서 우리가 할 때 84 포베이는 방이 4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좀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이 편안의 좀 특징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자이에서도 그랬잖아요. 자이에서도. 자이에서도 이렇게 같은 지금 에코델타 쪽에서 분양하는 상품에 대한 거는 지금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단지 부산에서 분양하는 상품에 어떤 성격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서울 쪽 분양이나 경기도 쪽, 수도권 쪽 분양에서도 이런 건지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상형 포베이가 지금 알파룸이 지금 없어진다. 요런 거 지금 포인트를 좀 보고. 근데 아무튼 현관 팬트리가 큰 건 좋아요. 좋아요. 뭐 여기 뭐 오만 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캠핑용품부터 뭐 부피 큰 물건 다 스탁해서 막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다용도실도 지금 보니까 보조주방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좀 더 크게 뽑았네, 그죠? 네. 소름.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11자로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 사이즈가 중요하다. 요 사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6인용 치타를 온다 그러면은 6인용이 보통 2000 정도 길이가 2000 정도면 좋은데 요새는 좀 넉넉하게 쓰려면 2400, 2500 그때 원령님도 좀 큰 거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3000 그쵸. 그럼 3000?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사이즈가 요렇게 넣어야 되느냐 요렇게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복도에 들어갈 때 식탁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외기실하고 하향식 피난구가 이제 별도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은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인데 요런 것도 좀 좋아요. 뭐냐면 부부 욕실에 샤워인데 샤워 같은 경우 샤프트 때문에 샤워 공간 자체 여기가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넓다, 깊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항상 요 샤프트 부분 여기가 있다니까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 선발을 못 놓잖아요. 이게 샤프트가 이제 여러 가지 배가 들어가는 거. 그쵸. 네. 보통 보면 요 물 쓰는 공간에 샤프트가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욕실이 있잖아요. 욕실이 있을 때 샤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쓰는 공간에 샤프트가 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주방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PDAD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파이프 샤프트를 만들어 놓는데 그거는 항상 물 쓰는데 오른 자리에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용도 보고 보면 안방 쪽에 우리가 발코니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거실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테라스 개념으로 해서 외부 특화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VR을 봐야 되는데 어떤 걸 볼까요? 84 A 보죠? A 볼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어디서 뭐라고? 어제 자 그럼 74 B 볼까? 75B. 84에 보는 걸로. 84A 네. 84에 VR 스타트. New build. 저 요새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게 VR 자체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평면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메타버스처럼 이렇게 VR로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보면 현관부터 들어와서 근데 사실 또 이런 부분 또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막 가다 막 사진 다 끊겨 보이고.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봐. 이런 거. 뭘까요? 이게 지금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냉장고장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우리가 PD 부분, 여기 샤프트 부분들이 막 섞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샤프트였고, 여기가 우리가 그거였잖아. 시스템 선반이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한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장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시커멓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 좀 계산하세요. 자, 일단 현관부터 보시죠. 아, 요렇게. 실사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알죠, 그죠? 아, 네.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스트 블러 처리한 것 같고. 자, 이게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풀었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현관 신발장을 이렇게 풀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선반처럼 이렇게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긴 한데, 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뭔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는 워크인이잖아요. 네. 워크인이잖아요. 여기다 신발들을 디스플레이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건 정말 비춥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워크인으로 들어가는 팬트리 쪽에 신발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막 냄새가 막 사방으로 다 퍼져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쪽에 신발을 이쪽으로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납이. 근데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수납이 엄청나게 불리해져요. 이게 보통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을 딱 눈높이에서 해주는. 그쵸,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단점이라기보다 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고 이쪽 부분에 우산꽂이가 들어가는데 우산꽂이 높이가 이렇게 위로 일상시간대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실질적으로 팬트리 쪽 있잖아요. 팬트리에 우산을. 팬트리 쪽으로 우산꽂이를 넣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보이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 되는 쓰임새는 되게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기 신발을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조금 포기한 부분이 있다.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님은 어떠세요? 저는 딱 가운데 이 4칸 말고 2칸만 뚫어놓거나 한 칸만 뚫어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마스크 아니면 차키 이런 것만 놓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확실히 우리 방송을 보는 게 여기 뭐 다운라이트 하나 놓고 여기 동작 감지기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허접한 그냥 센서 하나 해가지고 사각에 동그라미 막 이렇게 큰 막 등에다가 센서 박는 이런 거 이제 안 쓴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해. 칭찬해. 요런 부분.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전부 다 기본 이제 판넬로 다 들어가요. 옛날에 벽지로 해가지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안 하고 다 판넬로 들어가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렇게 턱을 만드네, 그죠? 뭔가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사용성에 대해서 턱이 없이 가는 게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계속 상품 만드는 거 보면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조금 이런 거 맨날 보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많이 질러주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이게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럼 하나는 좀 비워두거나.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그 소비자의 기호의 니즈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조절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말고요. 상하부 고정식 포스터 말고 벽으로 있는 줄 포스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반을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반을 많이 주는 건 좋으나 부피가 조금만 큰 거 넣으려면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네요. 예. 이쪽도 궁금하긴 합니다. 반대편. 반대편을 잠깐만 들어갈 수 있나요?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네. 아, 여기는 좀 약간 또 크게 했네요. 그죠? 요런 거는 좀 약간 크게 골프백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그렇게 주는 건 좋으나,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높이로밖에 딱 규정이 안 되니까, 요게 조금 아쉽다.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줄 포스트가 아니더라도, 요런 상하부 고정식인데도 조절 가능한 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세탁기 같은 애는 또 이렇게 선반을 접이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높이 조절이 아니라 그냥 접어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것도 옛날에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야 불편하잖아. 이거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타워에서 우리가 위 건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게 접어서 개발해서 놨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요런 것들도 좀 개발 좀 해주세요. 제발 개발 좀 해주세요. 야 거실은 확실히 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다 판넬로 다 풀었네. 고급진데요? 고급져요? 네. 자 여기가 복도잖아요. 네. 복도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이거? 다 판넬 아닙니까? 판넬입니다. 판넬. 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림에서 여기서도 옵션을 많이 넣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근데 요런 건 좀 있었나 뭐냐면 지금 여기가 거실인데요. 이 바닥 색깔은 어떠신가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실을 봤을 때 요게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발판 타일 썼네요. 크게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합니다. 다 옵션이겠죠. 네. 참고로 우리가 오늘 영상 말고요 내일 업로드된 영상의 R3 잡으로 여기 옵션 상품에 대한 거를 또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모집 공고 보고 하나씩 짚어. 그쵸. 네. 예, 그렇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런 판넬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왜 한샘에서 그 욕실 네네. 플레이 있을 때 네네. 타일 말고 이런 패널로 부착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한가요? 좀 완전 달라요 재질이. 쉽게 이야기하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좀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약간 PVC 개념의 판넬로 보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라믹 타일로 해서 발판 타일 보통 여기 6mm를 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타일이고 그거는 약간 패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상 자기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 위에다 천장에도 이렇게도 판넬 같은 걸 막 붙여요. 와, 실링팩까지 좋네요. 실링팬은 뭐 당연히 옵션으로 이야기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 자 그리고 좀 여기도 보면요, 이 보면 간접이요. 간접이 지금 보면 여기 간접이 있고 그다음 여기 또 간접이 안에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일단은 어떻게 대림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직부등이 아닐까요? 보통 중간에 똥똥똥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등이 있잖아요. 라인 직부등 같은데요? 라인등 형태로 이제 매입등 형태로 들어가겠죠. 라인인데 매입등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인등 많이 쓰잖아요. 그 라인등이 매입등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안쪽에도 또 지금 라이팅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또 투머치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다 옵션이다. 네. 옵션이고 대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벽지 부분을 거의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복도 아까 반대쪽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쪽도 다 지금 판넬로 필름 판넬로 지금 다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약간 뭐 일체감을 주려고 연출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개인에 대한 기호에 따라 좀 나뉠 것 같은데 우리 올영이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판넬로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네. 싹 하잖아요. 바닥이든 벽지든. 그랬을 때 좀 노후화된 모습이 궁금합니다. 노후화된 모습. 예. 또는 떼탄 모습. 또는 우는 모습. 그럴 때 얼마만큼 얼마나 갈아야 될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뭐냐면 벽지도 마찬가지고요. 판넬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줄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네. 매지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판넬입니다. 보통 판넬 같은 경우는 1200을 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판넬을 만드는 MDF라는 자재가 사이즈가 12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판을 다 쓴다 하더라도 1200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원룡님 이야기인데 울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만 바꾸면 해결이 되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 만들 때는 제품 로또 번호라는 게 있어요. 생산에 대한 연월에 대한 제품 코드 번호가 찍히는데 그 제품 코드 번호가 같은 생산 라인에 나와야만 이게 문제없이 똑같은 제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문짝 하나만 딱 그렇죠. 포장했을 때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계속 햇빛을 대낮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색깔 자체가 변해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색 자체가 바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내 그때 로또 번호 있는 걸로 해가지고 샘플 건설사한테 좀 받아놨어요. 또는 뭐 리모델할 때 받아놨어요. 라고 하더라도 붙이려고 하면 달라. 다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실 쪽에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하면 요런 거 아까 실링팬 얘기했잖아요. 실링팬 제가 옛날에 알쓰린잡에서 실링팬 영상 하나 만든 거 있는데 지금 이제 여름 시즌 되니까 요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아하.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 시즌의 상품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시즌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색깔도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에 다가오잖아요. 블루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마케팅 그린과 포인트구나. 블루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실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블루도 들어갔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오브제 같은 거나 소품 같은 걸 블루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너무 약소하게 썼다.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감옥난간 때. 그렇죠. 감옥난간 때 여기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감옥난간 때가? 모델하우스 여기 때문에 그래요. 피랑 개나루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모델하우스 대표 공간 나갈 때 이쪽으로 보통 나가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요 정도 보고 주방으로 보시죠. 주방. 너무 대림스럽네. 너무 무난하네. 너무 무난합니다. 대림스럽다. 너무 무난하다. 이건 뭐 자, 요런 거는 봤을 때 거실 아트월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면에 대한 건 전체로 주는 거는 뭐 잘 디자인한 부분인데 어쨌든 비용이 옵션으로 들어갔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런 거들 보면 너무나 기본적이네, 그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시가대를 우측으로 뺐네요. 여기 센터에 아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식세기가 들어가네, 그죠? 식세기인데 요건 요새 기본적으로 건설사에서도 여기 위에 다 맞추는데 목대 손잡이 안 맞췄네? 안 맞췄어. 자, 그리고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 이제 위에 라인 맞춰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쪽에 거실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가려지잖아요. 네. 약간 키 큰 장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두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요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구석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공간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은 거죠. 와. 주방 발코니가 아까 좀 넓었었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조 싱크볼 해서 수전 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두 개 일단 나란히 놔도 쓸 수 있다. 폭을 보여준다. 폭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조주방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놔버리면 분리수거 할 데가 없다. 네. 이쪽으로 해버리고. 네. 그래서 보통 뭐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조건 여기 이제 2층으로 해서 올리고 분리수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안방 가볼까요? 안방은 여기 가구로 다 풀었네,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평면상에서 봤을 때 이쪽에가 우리가
붙박이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침대 헤드가 들어간다. 그럼 이 길이가 중요하다. 왜? 침대가 헤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사이드 테이블이나 뭔가를 놓더라도 문을 열고 바로 침대가 안 보이려면 이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자, 제가 볼 때는 요거 이제 부부가 사용하기 너무 작다. 네. 거의 뭐 약간 뭐 싱글보다 좀 큰 더블 정도 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도 뭐 사이즈가 좀 나오네, 그죠? 등은 똥똥이네. 똥똥. 아, 등은 요새는 굳이 안방 정도는 직부등 안 해도 되지 않나. 간접 정도로만 연출하고 우리 거실처럼 지금 거실에 우리가 볼 때 직부등 없었잖아요. 네. 뭐 그런 형태가 좀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희 집 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서랍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으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생선살. 제가 이야기 안 했네. 발라 먹어. 그러니까 약간 이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냐, 앞방에서 옷방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보면 어차피 여기가 지금 봤을 때 여기를 만약 요렇게 열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이제 서랍이 들어가면 디자인이 더 괜찮지 않나요? 쭉 네. 이렇게 다 통일되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서늘해요. 보면 막 생선살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수납을 강화했다. 요건 안 열리네. 눈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생선살 옆에는 요렇게. 두 마리째. 아, 여기 이제 파우더가 있는데 파우더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반적이네, 그죠? 여기 너무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요런 공간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요새 스타일러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스타일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여기도 요렇게 여기 보면 요렇게 매입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여기도 또 생선살이 나오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안방에 대한 수납은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뭐다 제가 볼 때 다 옵션이에요. 분명히 다 옵션입니다. 옵션이 기대가 됩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도 보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판넬 다 썼잖아요. 판넬. 네. 판넬 이런 부분. 고급화 됐다. 아, 그래서 저는 굳이 모르겠어요. 이게 판넬을 쓰는 거는 좋은데 이거 전부 다 이거 아예 도배 자체를 도배를 다 없애버리고 판넬 쓰는 거 잘 모르겠어. 고급 주상복합에서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들. 그래요? 욕실만 간단히 보고 가시죠. 네. 아, 욕실은 바닥을 볼까요? 이거 그거네. 와. 이거 지금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이게 요렇게 지금 보면요. 이렇게 패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타일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가 크게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 크게 들어가면서 이거 자체가 바깥으로 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암코수컷처럼 해서 요렇게 해서 탁탁탁 띄워지는 패널 형태예요. 사이딩 같네요.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타일 같은 느낌이 나고 요런 제품인데 아마 그걸로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는 마감재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는 걸로 보고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요. 바닥은 300에 300까지 일반 타일 썼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죠? 네. 나머지는 일반적이고 요새는 요것도 기본으로 많이 쓰네요. 요즘 휴젠트 들어가는 부분 요게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그 샤워 같은 거 할 때 춥잖아요. 네. 휴젠트 같은 거 틀면 되게 따뜻해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성 제품이 이거 다 옵션으로 들어갔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좀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네. 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많이 고급화 되었다. 고급화됐다. 네. 뭐가? 그 전체적으로 판넬을 둘렀잖아요. 판넬 다 둘렀죠. 네, 둘렀어요. 네. 안 보이는 곳까지. 이런 게 고급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넬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썼으면 좋겠는데 다 썼다. 이거 그냥 약간 추가적인 매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옵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면에 대한 상품은 뭐 너무 괜찮았다. 괜찮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 분양에서 일반적인 어떤 형태 나올 수 있는 거는 좋았다. 다만 알파룸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안방 발코니가 없다. 그리고 거실 쪽에 뭐 테라스 형태의 내부 발코니 쪽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쓸인자 같은 경우는 내일 업로드 되는데 여기 지금 이 편에서는 센터 포인트 요 상품에 대한 우리 분양 옵션 상품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게 내일 업로드 될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 원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